겨울이면 클레어는 알리스와 함께 잤다. 한밤중 밖에서 바람이 울부짖고 불기가 사그라들며 노파는 덜덜덜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었다. 클레어는 노파를 꼭 끌어안고 자신의 체온을 전하려 애썼다. 더 이상 알리스의 연약한 몸뚱이는 스스로의 체온만으로 버티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알리스가 중얼거렸다. 넌 정말 착한 애구나. 네 엄마도 널 무척이나 보고 싶어 할 텐데. 클레어는 깜짝 놀랐다. 알리스의 말에 대답하려고 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었다. 부모? 그래, 부모는 있었다. 얼굴도 기억나고 목소리도 기억나지만 그게 전부였다. 아니요, 어머니는 날 사랑하지 않았어요. 알리스가 돌아누웠다. 클레어는 화로불의 마지막 불씨가 던져준 희미한 불빛에 비친 알리스의 붉은 눈을 바라보았다. 놀라서 동그래진 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니, 아가. 클레어가 키득거리며 노파를 안아주었다. 난 더 이상 아기가 아니에요, 할머니. 나를 발견했을 땐 그랬겠죠. 그땐 어린 소녀였으니까. 하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전 여자예요. 나한테는 아직 아기야. 그리고 엄마는 언제나 자기 아이를 사랑한단다. 그래야 하는 거죠?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 한약이라고 불렀는데 엄마들은 모두 그 약을 먹었어요. 한약? 네. 하지만 약은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용도잖니. 하긴 아무리 알리스라도 이해 불가능한 게 있는 법이다. 클레어가 하품을 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공동체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많은 질병을 고친다고 생각했어요. 사랑 같은 감정을 없애는 것만으로도요. 공동체 사람들? 그게 무슨 뜻이지? 내가 왜 그 단어를 썼을까? 아리스가 중얼거렸다. 멍청이들. 그래도 넌 네 아들을 사랑했잖아. 네가 머지않아 저 벼랑을 오르려는 이유가 그거지? 클레어는 두 눈을 감고 노파의 등을 다독여 주었다. 예,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하고요. 늦봄, 꺽다리 안드라스가 통통한 아들을 낳았다. 언덕 목장에서는 양들이 뛰어놀았다. 온화해진 날씨 덕에 양털도 더 복스럽고 포근해졌다. 이른 야생아들이 꽃을 피우고 레이스 무늬 날개를 가진 나비들이 이 꽃, 저 꽃을 날아다녔다. 불인의 쌍둥이 아이들이 웃을 때 보니 각각 이가 두 개씩 나 있었다. 어부들은 겨울 내내 손보아둔 새 어망을 접었다. 그리고 그동안 불 옆에서 남편이 바다에서 입을 스웨터를 짜던 부인들도 나머지 감침질을 서둘렀다. 심지어 바람도 달라졌다. 초가를 뜯어내고 눈보라를 일으켰던 야만적인 바람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제 바람은 백사장을 지나 언덕 위로 파도와 바닷말의 따뜻한 소금향을 배달해 주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바구니에 쐐기풀을 채우던 클레어의 긴 머리칼을 흩날려 주기도 했다. 쐐기풀의 뻣뻣한 줄기와 하트 모양 이파리는 따가운 가시에 뒤덮여 있었지만 클레어에게는 알리스가 만들어준 보호 장갑이 있었다. 쐐기풀은 베네딕트 영감의 통풍에 좋은 진통제가 되어줄 것이다. 건드리면 안 돼, 찔리니까. 넌 저기서 딱총나무 껍질을 모아. 네 동생들한테 필요한 거야. 클레어가 베탄에게 경고했다. 요즘에는 베탄이 도우미처럼 쫓아다녔다. 베탄은 나무 껍질을 조금 뜯어 바구니에 넣었다. 쌍둥이들이 이가 나느라 여간 호들갑이 아니었다. 내가 떠나면 그땐 네가 채집을 책임져야 해. 할머니가 네 장갑도 만들어줄 거다. 쐐기풀 다룰 땐 조심해야 하거든. 베탄이 고개를 숙였다. 못할 것 같아서? 넌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 클레어가 격려해 주었다. 할 수 있어. 그래도 클레어 언니가 떠나는 건 싫어. 아, 베탄. 내가 왜 떠나는지 알잖아. 클레어가 소녀를 안았다. 아기 찾으러. 응, 알아. 베탄이 한숨을 쉬었다. 이제 아기가 아니라 소년이 됐겠지. 서두르지 않으면 어른이 될 거야. 클레어 언니가 걱정돼서 그래. 걱정은 왜? 내가 얼마나 강한지 알잖아. 봐. 클레어는 한 팔을 들어 딱총나무 가지를 잡고는 턱걸이를 한 채 흔들림 없이 매달렸다. 한참 후 클레어는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왔다. 네 아빠도 이런 건 못하지? 베탄이 배시지 웃었다. 당연히 못하지.
아빠가 뚱보가 됐다고 엄마가 투덜대던걸? 내 걱정할 필요 없어. 너도 알잖아. 내가 건강하고 건실하다는 거. 그리고 건강하고 건재하고 또 베탄이 키득거렸다. 종종 둘이 하는 천말 읽기 놀이다. 건들거려. 건방져. 건성건성. 건둥건둥. 늘 그렇듯 단어는 헛소리로 이어지고 둘은 웃으면서 바구니를 들고 언덕을 내려갔다.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클레어는 더 이상 계절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른 마을 사람들처럼 겨울이 다가오면 혹독해지는 날씨에 대비하고 봄이 오면 기뻐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세월을 실감했다. 베탄과 그 친구들도 더 이상 키득거리며 뛰어노는 아이들이 아니었다. 키도 크고 태도도 차분해져 머지않아 여자가 될 날에 대비했다. 엘렌도 아기라기보다는 작은 악동에 가까웠다. 벌써 저 옛날 언니가 했던 상상놀이를 하고 있지 않는가. 붉은 머리의 쌍둥이 꼬마들이 서로 싸우거나 울기 시작하면 엄마 부리는 아이들 장난에 불안해하다가도 결국 재롱의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얼마나 살까요? 그러는 날 클레어가 새 모이를 주며 아이나리에게 물었다. 문득 모든 생명에 시작과 끝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다. 새는 오래 살아요. 클레어가 떠난 뒤에도 노랑 날개는 알리사 할머니를 지켜줄 거예요. 클레어가 그를 보았다. 오랫동안 거론조차 하지 않았던 얘기다. 그녀가 떠난다는 사실. 계속 힘과 기술을 점검하고 훈련을 시켰지만 몇 개월 동안 등반에 대해서는 항구해왔다. 그녀가 바다에서 실려온 지 6년, 그리고 엘렌의 출산으로 아들에 대한 기억이 돌아온 순간부터 5년이 흘렀다. 어딘가에 있을 아들은 이제 제법 소년티가 날 것이다. 뛰어다니고 소리치고 장난치며 놀겠지. 아이나르가 그녀의 의아해하는 표정을 보고 말했다. 거의 다 됐어요.